5명의 덕후들이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덕후들의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숱 다시 많아지고 있는 덕후 수복입니다. 빨리. 프로페시아라고요. 마법의 약이죠.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게임 잘 알지 못하는 남자 락사입니다. 저희 최근 여러분들 근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사카를 갔다 왔어요. 네. 오. 그래서 오사카를 가서 피규어샵만 구경했어요. 역시. 네, 와이프 생일 맞아서 갔는데 제 생일 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일반적인 오사카 여행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거기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 덴덴타운 근처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기관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아이고. 입성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투병 방송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료 팟캐스트 같아.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되게 지금 좋아요? 좋죠. 그래요. 다행이네. 따로 치료는 안 받았는데 진료비 예? 고지서 보니까는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이게. 역시 마음의 병이었어요. 마음의 병. 이거 내가 2번 다시 여기 오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빨리 나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뭐 저는 요즘에 이제 플스로 오버워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사실 FPS 게임을 거의 처음 해보는데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다른 이제 팀분들은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만 재밌고. 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이제 더 열심히 민폐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오와 다짐 약간 올림픽 출전하는 그런 기분인데.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네. 수북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꺼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어제 사랑니를 뽑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사랑니를 뽑았는데 원래 저는 하나를 예상하고 갔는데 그 의사 양반이 3개를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깨알같이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뽑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어제 너무 좀 힘들었는데 뽑을 때 약간 좀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전혀 같아요. 없어요. 아니요. 뽑는 사람이요. 뽑는 사람이? 예. 그죠. 누워 있는 거를 꺼내는 거 그거 알턴이 뽑듯이 그렇게 그거 막 조각 이렇게 조각 해서 내서 뽑아내요. 뽑잖아요. 제 거는 네. 제 거 사랑니가 이렇게 곱게 누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잇몸을 절개하고 이렇게 뽑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꼬매놨는데 잇몸 쪽을 그래서 지금 약간 잇몸 안쪽이 그 다크나이트 나오는 조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혈은 다 됐나요 지금? 지혈은 다 된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계속 피가 났는데 저는 오발탄 소설 보시면 거의 보면 주인공이 이를 뽑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오발탄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역시 문학 덕후시네요. 기억도 안 나는 오발탄. 수능 때나 봤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덕질을 하신 분은 그 꾸봉님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버워치. 2명만 있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늘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햇님이 또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네. 네. 어떤 사고인가요, 이건?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이건? 저는 깜빡 사고의 일종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방송하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그 주인공은 그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됐어. 그렇군요. 네. 이거 예언자 같은 그런 멘트인데요. 예언 같은 건가?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거죠. 예. 아쉽네요. 네. 하여튼 이 햇님은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4명이서 5명 분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자 같은 중자죠. 이거 아재 같은 멘트인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저번 방송
들어주시고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제가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파엘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20화 방송 재밌게 잘 들었다고 하고요. 렛미인의 공포 2점, 신선도로 4.5점 주셨네요. 역시 라싸님 친구분이라 비슷한 평을 하십니다. 아 이렇게 들키네. 예, 그래서 같이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리 씨 같은 경우를 안 보셨다고 하는데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 저번에 뵀을 때 라파엘님 뵀을 때 그 팔로우가 어떤 영화냐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에이스님의 작업이 통했구나. 아, 그죠. 와. 네, 생각을 영업이 했습니다. 됐어, 영업이 됐어. 영업이 성공을 네. 한 것 같아요. 예, 보면 실망하실 텐데. 예, 그리고 그다음 이반 코네프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역시 이분은 수북님 팬이라 그런지 수북님 건강을 챙겨주시는 덜 감사드립니다. 수북 소식에 심심한 위로를이라고 하시네요. 이반 코네프님 덕분에 제가 이 병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북한 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아.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아 그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 그리고 DK 라니스터님은 롤 유저라는 걸 밝혀주셨고요. 그다음에 예. 쿨독이라는 분께서는 이제 최근 구독하게 되셨는데 은근 재밌다고 하셨는데요. 좀 저희 완전 재밌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인 아이돌 가수 같은 멘트였어요. 아, 그죠. 이런 거 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멘트였나요? 또 이반 코네프님 또 올려주신 내용은 이제 저희 포스트 아포칼립스 내용에서 이제 코난이 떠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맞아요. 보면 코난도 미야자키도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나우시카나 뭐 다른 등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예, 그리고 발키리님이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은 9.11 네. 테러 이후에도 영미 전쟁 때 워싱턴 D.C.가 영국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몰랐던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역사 특집 한번 가죠. 좋습니다. 좋아요. 덕후 캐스트의 역사가 빠질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DK 라니터님께서는 폴아웃 시리즈에 대해 또 흥미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진짜 이게 폴아웃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설정만 보면 진짜 엄청난 매력인데 맞아요.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좀 매력이 네. 반감되는 사실이. 일단은 그 바퀴벌레를 어떻게 넘기느냐, 예, 참을 수 있느냐 그거를. 저도 바퀴벌레 잡다가 떴었어요. 예, 그리고 냠냠냠님께서 그 드래곤 라자 편을 시작으로 듣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드래곤 라자로 그러게요. 시작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저희가 그 반갑다. 원하던 청취자분이시죠. 이거? 네. 그죠. 네. 예, 소설계 덕후분이신 것 같아요. 숨어 있는 이 예. 덕후들을 찾아내는 게 또 이제 네. 또 이용도님 취향 저격 위해서 한번 이용도 특집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덕보드 차트 중에서 저희 드래곤볼 편이 다운 횟수가 가장 적은 편 중에 하나. 드래곤 아, 라자. 라자. 드래곤 라자 편인데 드래곤볼은 많아요. 네. 네, 들은 분은 많죠. 네. 그래도 한번 하고 싶네요. 예, 그 이상 뭐 올려주신 분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팟캐스트 보니까 이걸 3종 세트라고 하던데요. 그 팟캐스트에 좋아요 누르고 그다음에 구독하기 누르고 댓글 달고 그렇게 3종 세트라고 하던데. 국민 라디오잖아요. 그거. 국민 라디오 아, 그래요? 네. 아, 전 딴 데서 아. 봤어요. 국민 라디오는 안 들어서.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 주제 어떤 건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이제 출시일에 상관없이 올해 본인이 각자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을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정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재밌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요거에 얼마나 자신의 흥미를 유발하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이 콘텐츠가 얼마나 이제 접근하기 쉽냐 두 가지를 가지고 주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 이제 절반도 더 지났는데 이제 지난 한 7월 넘게 했던 저희가 즐겼던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이 가장 재밌게 했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청취자분들도 이거를 좀 들어보시고 재밌는 것 같으면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죠. 네. 그 어떤 게임들을 다 준비를 해오셨나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요. 마구마구 진화의 시작입니다. 아,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진화의 시작이라는 시즌 5 뭐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화 제목 같은데.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한글화가 돼서 큰 이슈가 됐었죠. 슈퍼로봇 대전 오지 문 드웰러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라따라따란 따란. 네, 제가 준비한 게임은 PC로도 즐길 수 있고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인 슬리더리오 일명 지렁이 게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Don't Starve라는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이죠. 네, 인디 게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 각자의 좀 게임 취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 네. 대본에 없던 거 아닙니까? 네. 취향 이미 써놨었잖아. 게임 취향 저는 사실 이제 2D 대전 액션 게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형 캐릭터? 네, 근데 좀 함정이 잘하지는 못해요, 진짜. 예, 햇님이 잘 아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랑 하는 걸 안 좋아하고 이제 집구석에서 컴상대로만 하다 보니까 네, 늘질 않더라고요. 아, 그죠. 또 그 중에서 이제 캐릭터가 좀 매력적인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좀 캡콤 쪽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연출이나 그런 캐릭터가 좀 화려하고 만화적인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미형은 SNK 쪽이 더 미형이지 않나요? 약간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딱 어렸을 때부터 완전 캡콤 좀 더 쪽이었거든요. 만화적인 연출. 네, 만화적인 걸 이런 걸 약간 좋아하시는 과장된 네. 느낌? 네, 그런 걸 좋아해요. 양키 만화 같은 느낌인데 사실. 좀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네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스파 조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괜찮았어요? 네, 완전 괜찮던데 저는. 그렇구나. 제 근데 좀 취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막 그 DOA도 되게 재밌게 하고 완전 캐릭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진짜 그 대전 액션 게임을 정말 이렇게 매니아 분들의 취향이랑 약간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진짜 사이킥 포스인데. 아 그래요. 그때 너무 옛날 거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5를 하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그거 온라인으로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순위가 좀 나와요. 다들 엄청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그 실버 등급이고요. 예, 거기 하면 이제 뭐 한국 분보다 뭐 일본 분이나 중국 분하고 더 많이 대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좀 그것도 나라마다 실력 편차가 좀 있나요? 뭐 딱히 그런 경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실버다 보니까는 또 같은 실버끼리 또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좋군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붙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비슷한 레벨이랑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정말 그 서버별로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 서버에서 완전 민폐거든요. 사람들이 완전 왕따 시키고 제가 일부러 못하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흥분이. 혹시 그런 그 리스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죠. 몇 번 해보면 알죠. 네, 좀 보면 알죠. 이 친구가 좀 이거 아니다 이런 친구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하십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게임인데 좀 맞아요. 너무 그런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왜 이겨야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겨야 재밌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스트레스야 게임이. 저는 게임은 이제 턴제 시뮬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저도. 네. 그리고 뭐 좋아하는 장르가 턴제 시뮬이나 서바이벌류 게임 뭐 이런 것들 좋아해가지고 문명. 네, 집 짓고 발전시키고 뭐 이런 것들 뭐 좋아해요. 살아남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하베스트 문이나 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세틀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 네. 그런 식이네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SRPG류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랑그리사라든지 랑그리사는 트라우마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뭐 파이어 엠블렘이나 슈퍼로봇 대전, 뭐 택틱스 오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해서 이것도 한번 특집 하고 싶네요. 저는 그 스포츠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게임도 마구마구 진화의 시작이고 뭐 그 이전에도 뭐 실황 파워풀 프로 야구라든지 위닝 11 예,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각자 취향이 다 다르네요. 비슷한 게 없어요. 네. 전혀 다른데요. 네. 서로 약을 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다들 취향이 너무 확고해서 뭔가 이 영업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다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취존념 막 이런 거죠. 건드리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게임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마구마구입니다.
네, 제가 뽑은 올해의 게임, 올해 나만의 게임은 마구마구 진화의 시작입니다. 네, 이름이 타이틀 아주 멋지죠. 마구마구는 그 애니파크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에서 2006년 출시된 온라인 야구 게임이에요.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야구 게임을 해왔습니다. 초창기 하드볼 시리즈부터 하드볼. MVP 베이스볼, 뭐 파워프로, 프로스피 등등. 이 중 특히 파워프로를 제일 재밌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할 때마다 좀 아쉬웠던 게 잘 모르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게임을 즐겨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던 중 2004년쯤 이제 그 폭발하던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 맞춰서 KBO 라이센스를 딴 온라인 야구 게임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2006년에 이 마구마구라는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그 이 게임은 오로지 온라인 대인전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야구 게임이에요. 네. 그 게임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현질을 한 다음에 선수 카드를 현질이 필수죠. 선수 카드를 모아 팀을 만들고 현질을 한 다음에 육성을 하고 시합을 즐긴다입니다. 즐기기까지 현질이 2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제가 함축적으로 짧게 얘기했어요. 사실 현질을 하고는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유저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의 인형놀이라고 불릴 만큼 인형놀이. 예, 육성과 팀 구성이 되게 재밌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라면은 그 선수를 육성시킬 때 선수 레벨업에 경험치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네.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도 돈만 발라주면 최고 상태로 육성시킬 수 있고 반대로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선수들은 단 1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슬프다. 바쁜 유저들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배려심이 네. 좋네요, 진짜. 돈만 있으면 되네요, 진짜. 네. 또한 그 이 게임은 운용 측면에서도 아주 획기적인데요. 기존 MMORPG에서는 그 게임 내 현금 거래가 그 아무리 활성화돼도 그건 유저들 간의 거래일 뿐 게임사에는 직접적인 이득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근데 마구마구는 유저 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데다가 모든 아이템이 비가역성을 띠고 있어서 유저들의 현질을 게임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게이머가 게임상의 성과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정 양도가 유일한데 이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달도 거의 뭐 똥값이고요. 그러므로 마구마구 유저가 게임 접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카드를 돌려서 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득도한 느낌인데요. 이 게임을 그 처음 실행시키면 화면 상단에 사행성이라고 큼지막하게 찍혀 있거든요. 진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카드 뽑기로 하는 거죠. 그 카드를 그쵸. 딱 픽스해서 사는 게 아니라 뜯는 같은 거잖아요. 예, 뜯는 것도 있고 예. 직접 살 수 있는데 사는 건 비싸죠. 그렇구나. 그리고 예. 덕분에 그 마구마구는 이제 대기업들도 꺼린다는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2년이나 할 수가 있었어요. 하기야 맞아 했던 것 같아요. 네, 유저들의 희생 위해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려 11년이나 서비스되고 있는 대한민국 최장수 야구 게임입니다. 그러네요. 지금부터는 이 게임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와서요? 일단 선까기 후 홍보면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 게임은 그 온라인 대인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타 대결 메커니즘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또한 그 타격 방식을 노림수와 타이밍이라는 두 가지로 단순화했기 때문에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피처폰 시절 뭐 컴투스 프로야구 이런 거 다들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도 바로 즐기기에 이제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그 특히 이제 노림수를 이용한 타격 방식이 유저 간의 실력 차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상대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 같은 게 가능해요. 이는 이제 게임을 익히는데 이제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그 뭐 파워 프로와는 차별화되는 마구만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그 유저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임 운영인데요. 온라인 대전이 이루어지는 게임 특성상 투타 밸런스 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매주 패치가 이루어져요. 1년에 한두 번 발매되는 뭐 파워 프로의 경우 밸런스가 투신 다병 또는 뭐 타병 투신이어도 1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마저도 이제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샤워실의 바보처럼 적절한 밸런스로 출시된 작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마구마구는 10년이 넘는 서비스 기간 동안 그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500번이 넘는 패치를 거듭하면서 와. 지금은 초창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었죠. 개발자들 죽어 나가겠다 진짜. 또 그 유저 초청 간담회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 유저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운영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운영팀의 대응도 그 현질에 관한 것만 제외하면은 되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네. 또한 그 마구마구는 세계에 유일하게 MLB와 KBO의 라이센스를 모두 획득한 게임이고요. 텍사스 추신수와 롯데 문규현이 한 팀에서 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더욱이 이제 지금은 11주년 기념으로 모든 유저들에게 11만 원 상당의 현지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해볼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입니다. 11만 원 상당의 현지템을 그냥 어디- 줘요. 스폰 받았어요. 네, 소개 다 되신 거죠? 네네. 아, 네.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그러면 수봉님도 그럼 10수년간 지금 즐기신 거예요? 저는 거의 한 10년 정도 와, 됐죠. 대단하다. 2006년부터 제가 그러면 게임 했으니까. 죄송한데 한 어느 정도 결제하셨어요? 저는 결제를 거의 안 했어요. 진짜. 거의 안에서 네. 500만 원 뭐 이 정도인가? 아니요. 저는 이제 그 결제를 하는 대신에 네.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했죠. 템 받기 뭐 10번 게임 하면은 템 하나 주고 뭐 이런 그렇죠. 것 같은 걸로.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구력이 있기 때문에 음. 저보다 좀 등급이 이제 한 단계 정도 높은 거는 제가 실력으로 또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승률이 어떻게 되시죠? 승률은 5할 2푼 정도 되는데 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할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아마 게임을 접을 것 같아요. 2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노선이 되게 낮은데요 지금. 아니 5할 2푼 이게 제가 하긴 수년을 좀- 했기 때문에 하기야 그 변동폭이 예. 작겠네요. 5할 2푼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음. 플러스 한 뭐 몇십 승 정도 아.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현질 하셨으면 또 승률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그렇겠죠. 11만 원에 이제 이번에 이벤트를 받고 네. 11만 원치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니까는 네. 업그레이드 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전력 상승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무의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템을 맞추려고 보면은 뭐 최소한 500 정도는 있어야지 맞출 수 있겠다. 와. 그럼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 너무 보이네요 높네요. 지금. 제가 구력이 높은 수봉님께서 5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으로 플레이를 해야 5할의 승률이 나오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죄송. 아, 팩트 폭력. 미안해요. 그러면 이건 아예 싱글 플레이가 전혀 안 되는 싱글 건가요? 플레이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는 거의 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있는 거고 사실상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훈련만 하는 네, 레벨 싱글 같은 플레이는 대인전을 위한 준비라고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그 건담 캡슐 파이터의 음. 그런 느낌이네요. 그 싱글 플레이도 있긴 한데 되게 감질맛 나게 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러면 C랑 파워풀 프로야구는 저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는 게임성은 어떤가요? 일단은 야구를 어떻게 묘사했느냐로 따지면은 실황이 훨씬 높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야구가 아니고 야구라기보다는 1대1 대인전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 이제 야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송구 미스나 아니면 포구 미스 이런 변수가 마구마구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럼 수비 능력치가 없어요? 아니요, 수비 능력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을 받았는데 빠뜨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좋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만 판단하지 그 그렇죠. 뒤에 포구 실수나 송구 실수 없다 그 얘기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인전에다가 또 여기 뭐 대회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랜덤성을 넣으면은 되게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생긴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네. 좀 억지로 배제한 배제했다고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성은 카드 뽑을 때만, 돈 쓸 때만. 장난 아닌데요? 노골적인데? 그렇군요. 일반적인 야구 게임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 게임들하고는 네. 사실. 근데 이게 그 대인전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거의 가장 진보한 야구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오래 했으니까 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서비스 서비스 기간이 길었으니까. 네, 10년 동안 이거 계속 유저들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피드백하면서 네. 이 시스템을 점점 이렇게 발전을 시켜 온 결과거든요. 지금이. 네.
그 어떤 게임도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임들은 대인전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실황 야구만 해도 그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석세스 모드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예. 재밌죠. 그리고 뭐 지금 뭐 플스로 나오는 뭐 더쇼 이런 게임도 네. 대인전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시즌 즐기고 시즌 하거나 커리어 모드 하거나 예, 뭐 주로 이제 그런 컴과의 대결이 더 많아요. 예. 저 이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골라서 즐기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게 큰 거죠, 사실 야구. 네. 일반 콘솔 야구 게임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마구마구는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끼던 투수가 있어요. 뭐 한 10승 2패 정도 하고 기록도 박으로 되게 좋은데 한 번 잘못 만나서 막 1이닝 7실점하고 이러면은 정말 눈물 나거든요. 심정은 이해가 가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평가를 해주셔야죠. 네, 네. 그러면 제 평가는 일단 흥미도에는 3점을 드렸고요. 접근성은 2점을 드렸어요. 일단 제가 야구라는 장르는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뭐 파워풀 프로야구 되게 재밌고 석세스 모드는 진짜 뭐 1년 내내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10년 이상 서비스되는 게임이다가 핵 과금러가 넘치는 작품은 사실 피하고 싶어요. 제가 그만큼 현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 서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전 게임인데. 그리고 또 이 게임은 현질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요? 아 카드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현질 플러스 실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은 현질도 한데다 실력도 있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이 현질만 있으면은 또 못 이기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없네, 더 열받는 진짜. 거 아니에요? 그럼 진입하지 말라는 맞아. 얘기인데 지금. 그것도 장벽이 되게 크죠. 예, 접근성 저 1점으로 바꿔서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마구마구 그 카페에 가보면요. 네. 예. 뭐 그 소형차 한 대 날린 사람은 되게 많고요. 아, 네, 여기다가 좀 열심히 한 사람은 뭐 전세금 정도 날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타이틀 스폰서를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네. 네. 예, 가이건 제 점수는 흥미도 3점, 접근성 2점입니다. 아니, 사실 설명만 들으면 바다 이야기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전세금 날리고 뭐. 사실 그냥 KBO 선수들 갖고 조작하고 싶으면 그냥 모바일 야구 게임 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 핸드폰으로 그냥 뭐 컴투스 같은 거. 네, 저는 일단 진화의 시작이라는 거는 혹성 탈출 그 첫편 예.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수북님 집에 가면 수북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런 수북님이 했던 수많은 그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사실 접근하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미도 3.5점이고요. 접근성 1점 드리겠습니다. 그런 돈을 쓸 자신은 없어요. 그죠. 아, 네,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UFC 외에는 스포츠 게임은 전혀. 그것도 스포츠기 스포츠네요. UFC 게임도 되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죄송하지만 흥미도는 2점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접근성은 네, 너무 겁이 나네요. 잘못 발 디뎠다가 이제 전세금 날아가는. 그리고 또 이게 겁나는 게 그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욕을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 그런 거 싫은데. 그런 거 네. 진짜 싫어. 또 상처로도 남을 수 있어요. 네. 예, 안 되겠다. 네, 나이 접근성. 30 넘어서 초딩한테 욕 들은 기분이라. 점수 바꿔도 돼요? 네. 접근성. 아, 네, 저 흥미도도 카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저 접근성 1.5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하시네요. 너무 하셔. 아니 가지고 오면서 이미 이런 네. 분위기를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미 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네, 지렁이 게임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게임다운 게임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저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게임, 네, 지렁이 게임입니다. 사실 제가 뭐 올해 다른 게임 재밌는 거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야 정말 솔직하게 플레이 시간으로만 따지면 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정말 짬이 날 때마다 있거든요. 음. 네. 네, 간단하게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게임은 이제 뭐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웹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으시고 이제 모바일용으로도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귀찮게 뭐 로그인하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스타트만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닉을 입력하셔도 되고 뭐 안 해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다란 이제 빈 공간에서 지렁이를 이제 움직여서 그 반짝이는 이게 빛들이 막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먹여가지고 몸을 키워나가는 게임인데요. 뭐 목적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커지면 되거든요. 제일 커지면 이제 이름 새길 수 있고요. 네. 뭔가 끝입니다. 남자의 게임인데 거함 거포주의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렁이의 몸통에 내 머리가 닿으면 이제 죽어서 빚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죽고 죽이는 이제 먹고 먹히는 네, 그런 악육강식의 네, 그렇죠. 세계죠. 네, 아주 네 그런 간단한 예, 기본 틀을 갖고 있고요. 이제 한번 보면 한 서버에 한 500명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뭐 지렁이 같은 거에 나라 국기 색깔로 돼 있고 막 맞아요. 그렇던데 그게 네. 그게 네. 뭐 미국, 뭐 독일, 일본, 뭐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색으로 표현하기 편한 그런 국기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고를 수 있어요. 뭐 돈 지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고르고 자기 싶진 맘대로. 않네요, 사실. 네. 어제 하다가 네. 프랑스 지렁이한테 먹혔어요. 근데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엔 좀 많이 안 하는데 조금만 전만 올해 초만 해도 한국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1등 보면 다 막 KOR 붙이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기술 중이라고 하기엔 기술은 하나 있고요. 대쉬를 사용해서 이제 맞아요.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맞아. 이 대쉬를 막을 수는 또 없는 게 대쉬를 사용하면 몸에서 이제 짧아지죠, 네, 몸이. 빗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와서 작아지게 잔인해. 되거든요. 몸을 불태우는 거야, 그거. 그렇죠. 그렇죠.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전투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게 크게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네, 지나가는 지렁이 옆에 붙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대쉬를 돌진해서 이제 내 몸통 길 밖에 막게. 네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있고요. 하나 이제 좀 길게 몸집을 불려서 작은 지렁이를 안에 넣고 이렇게 둥글게 포위해가지고, 말아버리는 네. 이제 가두리 했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또아리를 트는 거죠. 그거.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방식이거든요. 진짜 열받아요. 저는 근데 그 이제 딸이 그때 웃긴 게 보면은 딸이 안에 딸을 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네. 하나를 가지고 그걸 보면 더 큰 지렁이 와서 그 맞아요. 통째로 또 이제 네. 딸이를 틀고 뭔가 리바이어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또 그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게 잘못해서 머리 조금만 안으로 밀어넣으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맞아요. 계속 그 해야 돼요. 틈에 이제 안에 있는 애가 대시로 해서 싹 네네. 달라들어서 그렇죠. 작곡하는 또 그런 전술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너무 이렇게 가두리 계속 당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닉을 I hate 가두리라고 했었거든요. 일단은 가두리라는 말을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많고 이제 뭐 그 가두리라는 용어를 뭐 BJ들이나 다 많이 쓰기 때문에 막 그 게임 하시는 분은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닉을 쓰자마자 그 수많은 지렁이들이 저를 가두리 하려고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저는 그때 이제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오버워치 하다가 그 메이가 저 왕따 시켰을 때 이상의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올해 초에 꽤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라서 이제 BJ분들 뭐 플레이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계 최고 기록 세우셨던 그 플레이어분 플레이 영상을 보니까 지렁이가 거의 뭐 맵을 다 채우더라고요. 와. 야, 진짜.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맵을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핵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 좀 이렇게 부딪혀서 죽이기 편하잖아요. 네.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뭐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자랑을 하자면 저는 1위를 뭐 매번 먹어봤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게임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라고 느낀 게.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쵸? 지금 설명 들으면서. 근데 이거 아까 맵이 굉장히 철학적인 게임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맵이 커지면은 네. 그 작은 지렁이들을 네. 잘 안 보이긴 하죠.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근데 몸이 커지면 의외로 잘 안 죽더라고요. 부딪혀도 판정이 왠지 큰 쪽에 더 약간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커지면 의외로 또 아주 작은 진짜 요만한 애들한테는 잘 안 죽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신자유주의를 뜻하는 그런 게임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게 얘기 들으면서 흥미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면 해봤어요. 네. 핸드폰 집어 던질 텐데. 제가 인생에 대해 배운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은 이제 몸집이 커질수록 먹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돈도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이제 커지면은 커질수록 이제 입이 커져서 한 번에 싹싹 먹거든요. 조그마면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커지면 이제 이만큼을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게 네, 그런 게 좀 슬프죠. 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쉽게 먹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이제 자식은 서울 보낸다고. 뱀은 어디로 이제 보내나요? 뱀은 중심지로 보내야 됩니다. 지렁이들이 많이 모인 데가 중심지거든요. 네. 네, 거기 가야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이라도 생기고요. 중심지로 가면은 항상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하이에나처럼 눈치만 잘 봐도 어느 맞아요. 정도 커질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눈치 보는 게 최고죠, 진짜. 눈치 보다가 큰 애가 죽으면 바로 가서 먹고 주워 빠지는. 먹고. 네. 이게 꼭 먹고 빠져야 돼요. 거기서 계속 욕심 부리면 죽어요. 네, 욕심 부리면 죽는 게 또 다 네. 먹으려 그러면은 그렇죠. 다 그렇죠. 먹으면 안 네. 돼. 네. 개평이라도 줘야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그래서 되죠. 어떤 유명한 그 플레이어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다 먹으려면 죽는다. 항상 맞아요. 밥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네, 된다고. 네. 주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무릎에서 타서 네.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항상 주식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가 정한 퍼센테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 다 정리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네. 주식을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딴 지렁이 안 죽여도 그냥 떨어져 있는 거 먹고 오래 플레이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네, 죽이려고 그거는, 들게 되죠. 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경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물리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럼 저도 경쟁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에이스님을 보면서 느꼈는데 역시 이게 자기가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잘해야 돼. 그럼요. 아, 그죠? 맞다. 맞아요. 그럼요. 이게 1등을 몇 번 하셨잖아. 이때까지 네. 게임 설명에서 본인이 잘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맞아. 그렇죠. 저는 지금 에이스님이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어허. 네. 근데 오늘 그건 아닐 텐데. 완전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지렁이의 세계에서만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느낀 게 아이 이제- 헤이트 가두리 했지만은 가두리 하셨잖아요, 맞죠? 가두리를 안 하고는 1위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전 너무 조그만 애는 하지 않습니다. 저 웬만큼 큰 애만 하고요. 또 제가 느낀 게 조그마면 조그만할수록 용감해져요. 이제 진짜 큰 애들 옆에서 이럴 게 이렇게 없으니까. 덤비는 거는 다 조그만 애들이거든요. 이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갑자기 철학으로 올라가려고. 근데 네, 이게 어쨌거나 이게 호흡 긴 게임을 싫어하시고 이제 손맛을 중시하고 이제 시간 때우기 좋은 이런 킬링 타임용 게임이니까 한 번쯤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웹게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용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지금 어제하고 오늘 오전에 좀 해봤었거든요. 얘기를 듣고 해봤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가입하라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시작할 너무 수 좋아. 있으니까 돈을 쓰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접근성 4점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에이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메타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흥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게임 자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흥미도 2점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랬는데 게임이 단순할수록 인간 심리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하던 뱅꼬리 잡기 게임의 네트워크 대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또 이런 게임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흥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저 대전이면 전 대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전 자체를. 그래서 흥미도는 사실 저는 1점을 드렸고요. 요새 왜 이렇게 다들 예,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이게 깔아서 해보긴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게임 자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뭐 스킬도 뭐 공부할 필요 없고 맞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 그런 느낌이라 접근성은 4점 드렸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단순한 게임, 캐주얼 게임이라서 20년대에 우리가 그 즐겨하는 그게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백뎁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이제 단순히 뭐 그냥 뭐 크기 이런 거 거기도 이제 시간 버티는 시간을 겨루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뺍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네, 해주셔야 설명 좀 돼요. 해주세요. 백뎁은 뭐냐면은 그게 한 20년 전 그 인터넷 하기 전 PC 통신 할 때 이제 유행하던 게임인데 네. 슈팅 게임인데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그 총알을 얼마나 오랫동안 피하는지를 겨루는 게임인데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 만든 게임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폰트가 깨져서 이름이 네 맞아요. 원래 제목은 특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네. 한글로 그 아. 히라가나가 안 써지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폰트로 쓰여져서 빽빽 빽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일본 윈도우 폰트를 우리가 못 받아들여서 아. 아마 깨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 다 빽빽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쓰기도 어려워요. 백뎁이라고. 엄청난 모음과 자음의 결합이라서 읽을 수가 없어. 쌍자음이에요. 네. 받침도 쌍이고 둘 다. 음. 이 게임을 하면 제가 느낀 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맞아요. 저도 제 안에 어, 폭력성을 맞아요. 이- 보면은 다들 농사지어 먹을 생각 안 하고 네. 상대방 죽여서 전리품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네. 그 편이 이제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인 맞아요. 것 같고요. 또 이제 덩치가 커질수록 유리한데 한번 가속도가 붙이면 후발주자는 따라오기 어려워서 마치 현대 그 자본주의 자본주의죠. 사회의 기업들을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하지만 또 그 또한 완전한 게 아니어서 아무리 커져도 이제 머리를 맞으면은 한 방에 죽는 것이 맞아요.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영원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 것 같았던 박정희도 아이고. 총알 한 방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흥미로는 2점이고요. 예,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배우기 쉽고 예, 뭐 이렇게 접근성 좋지만은 그 다만 이제 게임에 대한 그 연속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캔디 크러쉬 소다다 뭐 개복치 이런 것도 뭐 성장도 하고 스테이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 슈퍼 마리오처럼 하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무로 돌아가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좀 연속성이 없어서 접근성은 3점 드릴게요. 네, 저희 2개 했는데요. 잠깐 쉬고 와서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제가 준비한 슈퍼로봇 대전 오지 네. 문 듀엘러스입니다. 네. 와, 다들 좋아하는 네. 작품이죠. 덕후들은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덕후하면 이제 슈퍼로봇 대전 덕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예. 그렇죠. 이제 역대 이제 수십 가지 나왔던 로봇 대전 중에 최초의 정식 한글 발매 작품입니다. 와, 예, 대단하죠, 진짜. 꿈에도 감동이네요. 그리던 네. 그러니까 유저 몇몇 용자들의 이제 그런 한글을 하는 있었어요. 개인적인 한글화. 한글 옛날- 패치 같은 예, 게 패치 있었죠. 같은 거는 음.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정식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나올 확률도 있는 거고 사실. 벌써 네. 다음 짝인 슈퍼로봇 대전 V가 이미 그쵸, 확정이 확정됐죠. 아, 그래요? 네, 진짜. 그건 무려 판권작입니다. 네, 감동적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퍼로봇 대전 오지 문 듀엘러스인데요. 이게 오지라는 용어는 이제 오리지널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판권작 슈로데에서 나왔던 그 오리지널 기체들 있죠. 이게 판권 작품들이 아닌 걔네들이 순수하게 창작해낸 기체들만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몇몇 팬들은 굉장히 실망을 한 경우도 있어요. 최초의 한글화 작품은 판권작이어야 하는데 맞아요. 이런 거였다라는 실망을 표출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뭐 한글화 자체라는 게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실망의 이유는 또 이제 이런 네. 거죠. 이제 그 슈로데가 그 큰 기대를 받고 나왔는데 예상만큼 실적이 팔려서. 안 좋을 네. 경우 이제 다음 작도 나오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판권작이 먼저 나왔으면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오지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좀 좋아요, 사실. 예. 이거 오히려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지 시리즈는 영원히 한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예, 뭐 마징가 건담 게타 이런 게 안 나오면 진짜 무슨 재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슈로데라는 게 이제 거의 네. 캐릭터 게임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게임성이 뛰어나요. 훨씬 판권작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일단 뭐 판권작 캐릭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 치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나 뭐 이제 시뮬레이션 RPG적인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오리지널 캐릭터들도 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즐겨왔던 분들은 요 캐릭터가 이제 메이킹이 잘 돼 있어요. 20년 정도 계속 만들어져 온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꽤나 완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오리지널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또 많아요. 이렇게 이 오리지널 시리즈 자체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한 5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을 달고. 네, 이게 게임만 나온 게 아니고 뭐 애니메이션 나오고 뭐 네. 드라마 CD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피규어 뭐 프라모델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기 없는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슈로데 팬 따로 컨텐츠를 구성한다면 얘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오지 시리즈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잘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팀을 구성하는 게 좀 자유로운 편인데 첫 번째로 무기 환장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옛날 뭐 슈퍼로봇 대전 하다 보면 이 슈퍼로봇이 가진 무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딱 고정돼 있잖아요. 미리 제가 정해져 손댈 있죠. 수가 없고 파일럿도 딱 지정돼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그 리얼계랑 슈퍼계를 약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건담 같이 빠른 기체가 있고 마진 같이 슈퍼 로봇인 기체가 있는데 건담 같은 기체는 약간 군용 무기 같은 컨셉이라서 범용 무기를 막 돌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장거리로 키우고 싶으면 뭐 스나이퍼 라이플 뭐 장거리용 무기를 많이 세팅해 놓으면 얘는 장거리용 기체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근접 무기나 뭐 사정거리가 짧지만 이동해서 바로 때릴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세팅해 놓으면 약간 돌격형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커스텀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자기가 이제 작전을 짤 수도 있고 부대 컨셉을 짤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이었어요. 이게 이제 슈퍼로봇 대전 사실 자기가 구성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돈 벌어서 개조하면 끝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SRPG적인 재미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그걸 좀 많이 구현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에서는 이제 파일럿 갈아타기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실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괴타 조종사가 마징가를 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같은 계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얼계, 그러니까 건담 같은 걸 로봇을 조종하는 파일럿인데도 슈퍼로봇을 탈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성능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뭐 공격력, 방어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컨셉으로 마음껏 부대를 구성할 수 있죠. 뭐 실제로 추격하는 전원을 여자로 한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 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예. 이제 그 판권작과는 다르게 예. 성우 녹음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제 환승이 되게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는 예. 이 성우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기체의 모든 무기를 다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녹음을 해야 되는 네네. 거네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찾는 재미도 있어요. 예, 찾는 재미가 되게 있는 게 이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스토리를 짜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애들끼리는 되게 인연도 많고 막 스토리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부대에 뭐 트윈을 짜가지고 넣어놓으면은 대사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뭐 특정 캐릭터들은 특정 기체를 타면 막 특수한 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재밌게 봤던 게 그 저도 지금 이 게임 치고 있는데 네. 그 쿄스케 그 아이트 아이젠에다가 네. 그 위성 병기를 달았어요. 아, 그거 프리 일렉트로 캐논인가? 네, 일렉트로 그래서 캐논. 그거를 네. 딱 쓰니까는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수상한 무기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예. 빵 터졌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작중 내 연애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남자애는 약간 슈퍼로봇 덕후고 여자애는 걔를 짝사랑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 남자애가 계속 그 애니메이션을 막 팔아요. 약을 팔아요. 그러면 그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심취돼가지고 막 로봇 탔을 때 필살기를 약간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처럼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SRPG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 밸런스나 난이도, 스토리 구성도 사실 판권작 슈로데보다 훨씬 안정적인 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스토리를 네. 구성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뭐 옛날 같은 뭐 에반게리온 섞이고 뭐 멸망한 애 섞이고 이러면은 뭐라도 하나 끼워 넣어야 되니까 완전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딱
그 한 작품류에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오지1 같은 경우는 그 2차 슈퍼로봇 대전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딱 입맛에 맞게 완벽히 재구성한 작품이거든요. 그다음 오지2도 3차와 4차 슈퍼로봇 대전의 내용을 옛날 윈키 시절. 네, 윈키 시절의 그 작품을 자기네들 스토리에 딱 맞게 컨버팅한 그런 작품이라서 완전 판권작 했던 분들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 꽤 잘 짰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정말 감동이었던 게 이번 문 듀엘러즈도 예. 그 BGM이 옛날 윈키 시절 나왔던 BGM들이 오, 나오더라고요. 맞아 나와요. 이번에 이제 제가 네. 그 2차 오지도 전작도 이제 그 4차에 처음 나왔던 BGM이 나와서 되게 감동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되게 듣고 싶었던 BGM이 있었거든요. 어. 그게 2차 오지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 작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4차에서 그 올도나 포세이달 판에 나오는 BGM 있어요. 그게 아. 네, 되게 좀 웅장하고 거의 그 끝판 네, 그 끝판 같은 음악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게 이번에 그 네오그랑존 나올 때 딱 나오는데 오. 예,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저 다음 판에 네오그랑존 나와요 드디어. 아 그러면 그 BGM도 같이 들으시겠네요.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무엇보다 이제 이 한글화라는 게 최대 매력이에요. 이게 예전에 뭐 어설프게 제가 일본어를 해서 스토리를 읽으면 좀 힘들어요. 많이 머리를 써야지 이제 스토리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일본어 알아도 이거 읽기가 굉장히 피곤해요. 예. 그죠? 자기네들이 아는 또 얘기도 있고 말을 좀 이상하게 하죠. 예, 좀 뭉개요. 애들이 그러니까 의문스럽게 말한다 해야 되나? 시원하게 말해주는 뭔가 게 없어. 좀 뒤가 있는 것처럼 음. 예, 그런 떡밥만 예. 깔아놓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한글로 한 대사씩 보다 보니까 좀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한 편 한 편 구성이 사실 이제 일본으로 치면 만화 한 편 구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발단이 있고 전투 한번 거치고 엔딩에서 또 약간 얘기해서 다음 시나리오까지 연계를 넣어주는 그래서 한 판 한 판 하루에 한 편씩 하면 약간 애니메이션 하루에 한 편씩 보는 그런 기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구 유저에게 진입 장벽이 낮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 연출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2D 연출은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 이상 잘 만들 수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5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 5년 전 연출 지금 그대로 다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붙했잖아요. 아, 좀 열받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운 점은 이 게임에 대해서 그 이게 PS4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플스3로 개발하고 PS4로 포팅한 게임이거든요. 해상도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네. 역시. 그래서 이제 퀄리티는 PS3 기반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슈로데는 그 어마어마한 텍스트 양하고 또 각종 판권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한글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임인데 이렇게 이제 한글화가 됐다는 것만으로 저는 흥미도에서 5점이고요. 5점. 이게 5점이지. 그리고 또 그 접근성 면에서 얘기해 보면은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요, 이거. 아, 좀 복잡해요. 예, 진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스토리는 더 복잡해요. 아, 스토리 진짜 솔직히 저는 계속 앞에서 봤는데도 헷갈려. 맞아요. 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오리지널 작품만 대충 따져봐도 윈키 슈로데, 마장기신 시리즈, 신슈퍼, 알파 시리즈, 컴팩트 시리즈, 오지 전작들, MX, 휴대용으로 나온 J. AR, DJ와 XO 등등인데요. 이 작품들을 다 해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요? 예, 작품이에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한국에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발매 당일 사지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게임이고요. 예, 저도 칼퇴해서 샀어요. 저는 네. 2012년 2차 오지 발매일 날 퇴근하자마자 이제 용산에 갔었으나 이제 매진이더라고요. 그중 이제 한 매장에서는 그 싼 거는 다 팔렸는데 비싼 거 있다고 해서 비싼 거를 또 제가 샀었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데 예, 비싼 게 싼 게 있더라고요. 뭐야? 용산 스타일. 네. 뭐 그리고 뭐 플랫폼은 뭐 아무런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네. PS4로 나오면 PS4 사면 되고 비타로 나오면 비타 사면 되고 사면 되지, 네. 그죠? 매진되었으면 비싼 걸 사면 되고 네. 접근성은 그래서 5점입니다. 우와, 뭐야 이게? 이겼다. 아 진짜 깎아야겠어.
마지막에 알 걸. 네, 저는 사실 네. 언제나 흥미는 있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흥미는 언제나 있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캐릭터성이 높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막 성우 많이 쓰고 이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흥분이 있었는데 제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고 몇 번 해봤는데 제가 SF 시뮬레이션 RPG를 너무 못해서 못하기 쉽지 않은 장르. 진짜요? 저 되게 못했는데 저 모든 거 그 유명한 거 다 시도해봤는데 진짜 막 첫 판을 못 깨겠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그 명령어를 못 읽는 레벨인데요. 그 정도 되면. 근데 네. 원래 첫 판이 어려운 게임 많아요. 시민은. 그런가요? 저도 그런가요? 파이어 엠블렘 첫 판에서 죽은 적 있었거든요. 첫 판은 죽을 수 있어요. 파이어 엠블렘은 충분합니다. 네. 혹시 그게 파이어 엠블렘이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하여튼 옆에서 구경하는 건 좋아해서 옛날부터 이제 사촌 오빠가 하는 거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흥미는 있어서 흥미도는 3.5점 드리겠고 오. 네, 접근성이 그쵸? 좀 그렇죠? 인정. 네, 접근성 2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슈로데를 아주 오래전에 해보고 그 뒤로는 뭐 콘솔 기계가 없어가지고 못 해봤었는데 옛날 게임, 옛날 슈로데 하면서 추억팔이 하는 저로서는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너무 멀리 왔어요. 그 수북님이 아까 막 줄줄줄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면 진짜 못하나요? 지금 아니요. 그거?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편의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한글판을 하시면 좋은 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 네모를 누르면. 그러니까 그 네모를 언제 누르고 있냐고요. 저도 보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꽤 재미가 흥미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보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 다 해봤는데도 네모 눌러서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더 깎아야겠다. 저는 흥미도 그래서 좀 깎였습니다. 흥미도 3.5점이고요. 접근성 저는 콘솔 게임기가 없습니다. 사실 플스4를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40만 원이 넘는 거를 그렇게 쉽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슈로데 팬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마니아는 아니라서 접근성 2점 드렸습니다. 그래도 1등이야. 네. 뭐 거의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게요. 헨이 없어서 다행인가. 근데 hen님은 더 이 높아지고. 작품에 대해서 되게 평가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헨님이 좋아하는 뭐 기체나 이런 게 안 나서 그런가요? hen님은 오지 기체들을 별로 안 전혀 좋아하나? 매력적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제가 준비한 Don't Starve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굶지 마인 건데요. 오, 하라 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굶지 마세요. 네, 제가 또 서바이벌이나 생존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참고로 제 서바이벌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맨 버서스 와일드 전 시즌 시청, 진짜. 만화책 생존 게임 5회 완독, 5회나. 네, 실전 생존 프로그램인 서바이버맨 그 영국 프로그램이요. 네. BBC에서 만든 자막 없이 세계 시즌 정주행. 대단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시골집 가서 모닥불 피우기 성공했습니다. 현재 집에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식량 3주치 정말? 네, 비축 중입니다. 주로 뭐 사요? 재난식량? 참치하고요. 쇠고기 카레. 햇반도 있어요. 3분 카레랑 막 그런 것들. 라면은 6개월밖에 유통기한이 안 돼서 사실 아주 장기간 비상식량으로서는 별로 좋지가 통조림밖에 않다고 없어요.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조림은 3년 동안 갑니다. 진짜요? 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딴 길로 새긴 했는데 네. 막 이렇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데 갔으면 몇 년 막 10년 지나고 뭐 이런데도 네. 거기서 통조림 주워서 먹거든요. 아, 네, 먹을 수 있대요. 진짜요? 그래요? 완전히 멸균 상태로 밀봉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상관없어요. 그냥 참치 이런 거 봐도 통조림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 참치 보면은 뭐 2023년까지 그쵸.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네. 써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먹을 수는 있는데 유통 네. 책임은 우리가 3년만 지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2023년까지 지는 거죠. 아. 유통기한이 오,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대박. 그 3년이라는 얘기 저도 처음 듣네요. 3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 뭐 저도 하여튼 어쨌든 뭐 아니라면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매니아 아닌 것 같아. 이게 자꾸 비디오로만 시청해서 제가 실전에 좀 글로만 못하는데. 배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리고.
제가 가져온 네. 게임도 이런 생존 게임입니다. 네, 클레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2013년에 만든 인디 게임인데요. 꽤 오래됐네요. 네, 플레이어가 낯선 환경에 떨어져서 채집하고 사냥하고 농경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살아남는 그런 생존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2013년이면 좀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후로도 꾸준히 DLC를 출시를 하면서 네. 출시하고 업데이트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마니아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Don't Starve Together라는 맞아. 작품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협력을 할 수도 있고 PVP 모드가 활성화된 서버도 있거든요.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루팅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귀여운 얼굴로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스팀에 가시면 16,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DLC나 투게더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번들팩이 있는데 그거는 28,800원입니다 지금. 나도 가격을 읊어줄 걸. 가격을 얘기를 안 했네.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뭐 스팀 할인을 하는데 그때 마구마구는 되면은 무료 게임인데. 전세금 들잖아요. 그때. 이게 뭐 비정기적으로 세일을 해서 뭐 10,000원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때 뭐 하셨다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게임을 알아가지고 조금씩 해봤었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거 모바일도 있지 않나요? 네, 모바일도 그쵸? 있어요. 네. 아이폰만 있다고 하던데. 네, 아이폰 쪽만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 40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했네요. 40시간이면. 요즘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한 며칠씩 하고, 그러니까 게임 시간으로 며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게임 특유의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팀버튼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과장되고 과감한 그런 좀 거친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톤이 되게 어두워요. 네. 어두운 네. 톤의 색감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되게 약간 할로윈풍의 그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든지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여워요. 맞아요. 그래서 마냥 밝거나 사실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느낌인데 이게 좀 묘하고 이렇게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컬러도 이게 거의 단색으로 좀 표현돼 있죠. 네, 그러니까 컬러는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갈색 톤으로 세피아 이렇게. 톤의 네, 그게 따지면 옛날 흑백 영화 같은 느낌의 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팀버튼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진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존류나 뭐 로그라이크 게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초반 난이도에 비해서 후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는 뭐 다 그렇죠. 뭐 무슨 딸기 같은 거 주워갖고 먹고 조그만 이제 고기 같은 거 뭐 조개 캐서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살아남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 되는데 나중에 후반이 되면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막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네, 다 이렇게 대궐처럼 차려놓고 굳이 무기 만들어놓고 함정 깔아놓고 네. 해서 막. 그게 굳이 이제 뭐 문명으로 복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는데 이 게임은 후반에도 뭐 계절이 바뀌어요. 겨울은 나야 된다거나 겨울나기? 네. 겨울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는 몬스터들 계절마다 몬스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상대를 해야 된다거나 계절 하는 뭐 식의 그 이제 과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반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춰져서 후반부에도 루즈해지지 않고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동 저장 형식이라서 죽으면 끝입니다. 로그라이크류는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땐 뭐 어떻게 인생은 뭐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뭐 부활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아이템을 제작해서 나중에 이렇게 죽으면 부활할 수도 있는데 초반에는 그런 아이템을 제작할 수는 없고 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질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현질은 없어요. 네. 일단 패키지로 구입하고 나면 끝이에요. 네. 게임을 이거는 유료 게임이니까 구입을 처음에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유료 게임도 요새 아이템을 그 네, 하는 캐시로 경우도 파는 많죠.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DLC 중에서 네. 뭐 게임 아이템, 장비류 같은 걸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5,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게임도 있어요. DLC를 받으면 머슨 퀘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 보상이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인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만. 예. 어쨌든 아이템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게임 볼륨이 의외로 좀 크고 네, 파고들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단순 채집해서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마법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마법도 나온다고요? 마법이 나와요. 약간 또 네. 생소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에 기반한 게임은 아니에요, 사실. 아, 그죠. 컨셉 보니까 무슨 뭐 악령 비슷한. 네, 맞아요. 그런 악령 같은 것도 네. 나오고 말도 타고 다니나요? 말은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흥미가 없나 보지. 아, 그런가? 말이 나와야 네. 되는데. 엔딩은 있나요? 엔딩도 있어요. 네.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캐릭터도 여러 명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불을 엄청 좋아하는 광년이 같은 캐릭터도 있고요. 불 옆에 가면 막 정신력이 상승하는 뭐 그런 캐릭터도 있고 핫브레이크 광고 아시죠? 막 배고플 땐 네가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그 거기 보면 추성훈 아빠가 나오잖아요. 근데 핫브레이크 먹으면 추성훈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엄청 힘센 스트롱맨이 있는데 그 허기가 지게 되면은 이 친구가 점점 삐쩍 마르면서 힘이 엄청 약해져요.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예. 그런 캐릭터도 있고 로봇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캐릭터가 있어요. 생존 게임에 무슨 로봇이 나오는지 뭐, 모르겠는데 크로마티 고교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로마티. 근데 이상한 게 로봇인데 배고프면 죽어요. 뭐야? 뭐지? 그럼 로봇은 네. 배고프면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먹으면 배고파. 식량 먹어요, 네, 로봇이? 식량을 먹어요. 이상한데? 좀 이상하긴 아무리 한데 생각해도 크로마티 고교. 네, 배고프면 죽습니다. 네. 그냥 로봇 코스프레 하는 애 아니에요? 그러게요. 박스 뒤집어 쓰고. 그럼 차라리 그런 거면 좋겠어요. 그 로봇의 특기는 뭐예요? 로봇 특기는 그 썩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아. 로봇이라서. 완전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건 넘어가고 사소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드벤처 모드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가면은 5개의 세계가 있고 그거를 생존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정 그 시간을 넘기는 건가요? 시간을 넘기는 것도 있고 특정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넘기는 네. 것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일반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운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드를 이제 깨야 되는데 저는 5개 중에 지금 2개 넘기고요. 3개째 지금 플레이 중인데요. 아직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어려운 그 세계는 아직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작법이 쉬워요. 마우스로 이동, 동작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키보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WASD 요걸로 이제 방향키로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단축키 이런 걸로 키보드 플레이도 지원이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패드로 플레이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조작법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 캐릭터 막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패드가 그렇게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2D 그래픽이라서 이해하기도 쉽고 머리도 안 아파요. 특히 수봉님이 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3D가 아니라서 이게 플레이하기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가 됐다는 점이거든요. PC도 있고 그리고 스팀으로 이렇게 뭐 CD를 사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스팀으로 그냥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즐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용으로도 출시가 돼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유저들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뭐 5.99달러인가? 6,000원 정도네. 네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플레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저희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기만 하고 플레이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무인도 이야기 혹은 워스리 유즈맵 겨울나기 컨셉 생존형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D 캐릭터가 이제 게임에 몰입감을 더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임이면 좀 그래픽이 좀 더 리얼했던 게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게임을 캐주얼적으로 접근하냐 뭐 진지충으로 접근하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류 게임은 약간 진지한 쪽이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접근성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 이런 류 게임은 다 그렇지만 이게 조작은 쉽지만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테크트리를 타고 요런 거는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그 낮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류 게임도 좀 복잡한 경우가 좀 많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이게 다 게임 자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뭐랑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테크트리가 사실 다양하게 있지만은 사실은 정답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면 그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 있고. 그러니까 지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생선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쪽으로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뭐 소가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뭐 난이도 조정은 되나요? 난이도 네. 조정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형을 되게 쉬운 지형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제목답게 식량 및 정신력 점수에 좀 쫓기게 되는데 제가 요 비슷한 컨셉의 그 다키스트 던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좀 재밌어서 좀 했었는데 되게 어렵다며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 조금만 애들이 진짜 완전 유리 멘탈이라 가지고 뭐 갑자기 길 가다 불 꺼지면 막 공포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 정도는 안 뭐 칼 막 칼 찔리면은 막 피에 공포가 있는 친구는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럼 집에 또- 처박혀 있지 뭐예요. 예, 돈 벌어야 되니까. 걔들 영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만 배고프면 막 내 공포에 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사람 쓰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말을 안 들어. 애들 다 예민해 진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약간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류 게임 자체는 해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흥미로는 3점, 접근성은 3점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그 소개한 걸 보니까요. 딱 라싸님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완벽해요. 게임이에요. 진짜 딱 피팅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뭐 인디 게임 특유의 개성적인 그래픽 표현도 되게 좋았고요. 시간이 난다면은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뭐 다른 유사한 게임이 많아서 저는 그쪽을 하겠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아니요. 뭐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하고도 근데 빌더즈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네. 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되고 또 정식 한글판이 안 나왔잖아요. 한글을 네. 찾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모두 월드 해가지고 그거는 좀- 코리안이라고 적으면 바로 나와요. 그렇죠. 버튼 클릭 한 2번이면 됩니다. 버튼 클릭이 한 번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뭐래? 좀 심한데. 그래서 저는 흥미도 3점, 접근성에 2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꾸봉님 말씀이랑 좀 다르게 저는 이런 생존 게임이 리얼한 걸 싫어하거든요. 리얼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말 그쵸, 죽는 그쵸.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래픽이 마음에 들었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죽어도 그렇게 막 충격 안 받을 것 캐주얼하면 같아요. 약간 중화를 시켜주는 네. 거죠. 네. 그런 면이 좋았고, 네 저로서 이제 접근성도 저는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흥미도 4점, 접근성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네네. 네. 그리고 햇님이 준비하신 라스트 오브 어스는 네. 부재 중인 관계로 네.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려 플레이를 했건만. 저도 플레이하고 대본도 다 써왔어요. 저도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재밌냐고. 저도 수북님 집에 가서 한 5분 정도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다 돌렸어요. 벌써요? 오. 슈퍼컴퓨터요, 완전. 이렇게 회사에서도 칭찬 받으면 좋을 텐데. 기상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뭐 다들 들으신 분은 예상하셨겠지만 네. 영광의 꼴등은 설마 아니겠죠? 그 설마가 또 그 설마 설마 아니겠죠? 이주연석. 아니 햇님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꼴찌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좀 네. 그 타겟이 옮겨갔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구마구가 13점으로 꼴등이고요. 네. 네. 이게 접근성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이
3등이 이제 슬리더리오입니다. 16점이고요. 주로 이제 접근성에서 점수를 많이 얻었는데 흥미도가 조금 낮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돈스타브가 19점으로 2등이고요. 선전했어. 그 다음에 그 수북님의 후한 점수로 강제 1등하게 된 슈퍼로봇대전이 1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는 드리는데요. 예, 너무 편파 아니에요?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 덕질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네, 좋습니다. 네. 5점 5점 처음 보네요. 네, 처음 봤어요. 진짜 네. 처음이었어요. 네. 완벽한데? 5점. 제가 5점 5점을 준 게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거예요? 드래곤 라자 편에서 네. 네. 아무르타트가 날아가는 편에 제가 5점 5점 드렸어요. 아, 그래요? 와. 근데 햇님 1등 못 하셨어요. 햇님은 기본적으로 디버프가 있나 봐요. 맞아요. 그죠. 감성이 조금 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편 결론은 뭐죠? 슈퍼로봇 대전 오지 방송을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오진 아니더라도 슈퍼로봇대전 슈퍼로봇 특집으로 대전 한번 특집. 하고 싶습니다. 진화의 시작. 진화의 진짜 시작. 진짜 그거 그놈- 혹정 탈출이야. 혹정 탈출 그거. 아니 근데 진짜 패치 이름이 진화의 시작이에요. 아, 그것도 베꼈어? 여러분 네. 플스 사세요. 뭐지 또? 오버워치 하세요. 각자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 닌텐도 사서 몬스터헌터 합시다 우리.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이번에 남아가지고 네. 이번 방송 소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향이 정말 전 다양하다고 느꼈고요. 네. 좀 다른 게임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학원 하는 것만 하는 파라서 이게 또 다른 걸로 해서 새로운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네. 이번 방송도 네. 재밌긴 했는데 햇님이 없어서 약간 좀 그래요. 예. 네. 리액션이 조금 예, 맞아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그죠. 해님 또 나와야 또 신나게 까줄 텐데 아쉽네요. 결국 그런 역할인 그러게. 건가? 리액션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진짜 언젠가 슈로드를 해야 하는가 아, 때가 왔어요. 네, 고민을 하게 하는 네, 편이었네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아, 슈로데가 진짜. 젠장. 네. 저도 좀 압박을 받고 있어요. 플스를 사야 되는 것인가? 사세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네, 솔로일 때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돈스타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방송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의지가 없어 보고 저희가 지금 밀격 거 맞네. 저희가 지금 네. 다음 네. 방송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몇 개 뽑아보긴 했는데 요거를 청취자분들께서 댓글로 관심 있으신 거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북님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진짜요. 감사해요. 네. 저희가 뭐 보면은 이제 오버워치 네. 에이스님이 오버워치 햇님하고 같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엄청난 그게- 이슈가 돼 있고. 네, 네. 대세 게임인데. 대세 게임이니까 저희가 항상 네. 너무 군내나는 그 오래된 곰팡내나는 그런 게임들만 자꾸 가져오니까 네. 새로운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수북님이 주장하시는 음. 삼국지 컨텐츠. 아 예. 예, 삼국지도 한번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 역사 같은 관련해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수북님만 빼고 다 플레이 해본 문명은 어떨까요? 네, 그때 저희 준비한다고 다 했는데 네, 그러게요. 한 번씩 했는데 네. 문명 세일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또 하지 않나요? 예. 이제 6도 나올 텐데. 식스 나오면 또 반값 할인 네, 할 거예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문명도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군요. 저는 오버워치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안 해봐서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햇님이나 꾸봉님이 하고 싶은 게 TRPG 쪽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저희 어릴 때 TRPG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추억을 살려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컨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기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즐겨보고 싶은 근데 마음이네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예전부터 간간히 그 저희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그쵸. 네.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리플레이 같은 거 했는데 네. 핵노잼이면 뭐 저희가 무슨 연기자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막 했는데 너무 재미없고 네. 어색하고 있다고. 예. 이건 방송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생각해본 게 SF 단편 소설 순위 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예, 네. 단편이 좀 재밌는 것도 많고 짧게 즐길 수 있는 게 네, 많아서 네네. 소개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차라리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SF 단편 모음집 한 권 내에서 각자 뽑아오는 식으로 그러면 뭐, 이제 막 여러 권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서시 클라크 예. 단편 모음집 하나 중에서 뽑아오기. 아니면 20세기 SF 단편서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책을 아예 지정해서 그쵸. 한다는 거죠. 예. 음. 근데 저는 한국 SF 단편집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재밌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풍님은 뭐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벨트 스크롤 게임 추억의 던전 앤 드래곤즈, 파이널 파이트, 천지를 먹다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캡콤 게임이네요. 네, 캡콤 특집인가요? 캐딜락 뭐 이런 거. 그런 거 더블 드래곤 있구나. 더블 드래곤. 베어너클도 있어요. 베어너클도 있고. 세가. 네, 그죠. 파이널 파이트 재밌죠. 그리고 이제 엑스맨의 능력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능력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죠. 네네. 네. 그거는 저희 거의 다음 방송에 다루기로 거의 확정적인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하는 걸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뭐 엑스맨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고 해서 네네. 저희가 맞아요. 이거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엑스맨.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이 네.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또 5명이나 되니까 이게 의외로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 컨텐츠들이 네. 좀 넓어요. 5명 합치면 제가 의외로 교집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밀고 네. 있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뭐예요? 역대 최악의 한국 대통령. 그거 아, 아니, 잠시만요. 그거 아니라니까 잠시만요. 진짜. 우리 은팔찌 찬다니까요, 진짜.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 끝.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1 minute can end up before